여러분 왔습니다. 바람 신바람 쌤이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종강 마지막 강의 30일차 되겠습니다. 30일차 같은 경우는 많은 역사가 담긴 주요 지역과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다루고 싶었지만 못 다루는 내용 중에 출제율이 좀 높은 거를 좀 뽑아서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30일자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고생도 하셨고 좀 여유롭게 좀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독도일령도 우리 땅이라는 거 알아요? 너무너무 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봤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요 지역과 자료를 보면서 그 지역과 관련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입니다. 패키지죠. 처음 등장했던 게 언제 기억나시나요? 나의 지식을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왕. 지증왕 때 아무도 차지 않는 어디? 울릉도와 독도를 차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삼국사기 때 처음으로 이제 울릉도가 신라가 복속을 했다. 그래서 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만 이 우상국이 신라를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또 약탈했던 이유는 뭐냐면 설마 신라가 이 울릉도까지 오겠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뒤집고 누가?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하러 갑니다. 근데 어떻게? 꾀를 부리죠. 어떻게? 배에다가 사자 모양을 본뜬 나무를 엄청 씻습니다. 나무 모양으로 된 조각이 된 거를. 그러면서 우상국에 겁을 줍니다. 야, 니들 항복 안 하면은 저기 맹수 보이지? 그거 울릉도에 다 풀어버린다? 우상국이 어떻게? 항복을 하죠. 그러면서 우상국 복속되고요. 그러한 모습은 이제 신라에서 고려로 바뀌면서 똑같습니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고 또 조선시대 때는 또 이 울릉도 지역에 왜구들이 너무 약탈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하기 힘드니까 아예 야 울릉도 주민들 다 넘어와. 그 다음에 또 세금 내기 싫은 사람들 다 어떻게? 울릉도 도망갑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죠. 그러면서 성이 비기도 섬 전체가 빌공 또 빈다 그래서 뭐 공도 정책이라 그러는데요. 이러한 모습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안녕복 아저씨가 어떻게 하나요? 일본으로 직접 끝나가서 울릉도 독도 우리 땅이라는 걸 증명받아오죠. 안녕복 아저씨가 이 숙종 시기에 그 물고기를 찾고 어부 역할을 하면서 물고기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일본 애들이 안녕복을 납치해 갑니다. 데려갑니다. 1차 처음 2번 끌려가죠. 그러면서 안녕복이 풀려납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가서 확인 받아오겠다. 그러면서 2차로 가서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녕복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 지역은 뭐다? 아, 울릉도와 독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대로 와서는 고종이 대한제국 시기에 이 울릉도를 이제 근대적인 법으로서 독도와 울릉도를 우리 땅이라고 증명을 하는 걸 선언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가 그거죠. 우리 때 시네마현으로 편입을 다케시마 독도를 편입시켰는데 러일 전쟁 중에 일방적으로 독도를 일본 땅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실을 1년 후에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때까지 일본이 공식적인 문서로 선언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옮겨버리는 겁니다. 왜? 당시 독도가 군사적으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위치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독도에는 강치라는 동물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뭐 바다표범 같은 건데 그게 기름도 나오고요. 죽이면 기름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모피에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기도 쓰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업가들이 투자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독도에 있던 강치 멸종합니다. 이놈의 일본 애들 때문에. 어쨌든 뺏긴 걸 알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을사조약 때문에 외교권을 뺏겼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빌미가 돼서 어떻게 된다? 지금까지도 일본이 주장하는 게 이거죠. 핵심은. 그 다음에 그 후에 현대에서는 뭐 독도의용 수비대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여기 사는 동네 사람 주민들입니다. 자발적으로 또 일제나 이런 사람들이 일본 애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독도의용 수비대 같은 경우는 출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지만 혹시나 싶어서 넣어봤고요. 중요한 거는 안녕복, 그 다음에 뭐 지증왕 때 입대, 그 다음에 요때 다케시마로 편입했다. 언제? 러일 전쟁 중에. 근데 우리가 대항을 못했던 이유는 뭐다? 을사조약 때문이다. 자, 그 다음 아름다운 우리 울릉도와 독도의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땅이라는 증거는 뭔데요?
말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거 지지왕 때. 그 다음에 세종실리시리지 때 강원도와 울진현을 포함시켰고요. 그 다음 신증동국 여지슬람 모임입니다. 여기에 팔도 총도라는 지도가 있는데요. 요거는 뒤에 가서 한번 뒤에 한번 나오니까 그때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이거는 앞에 우리 앞강 봤었죠. 29일차 그 책을 보시게 되면 팔도 총도 지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독도를 우리 그림으로 표현해놨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정 시창합기는 일본 책입니다. 일본의 문헌인데 최초로 독도를 언급합니다. 언급하면서 이거를 뭐다? 독도는 조선 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 다음에 또 일본 메이지 정부가 발간한 태정간 지령, 즉 일본이 근대화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일본의 영토 이런 것들을 확립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야 독도 울릉도 야 이건 누구 거냐? 그쪽에서도 뭐다? 조선 거라고 밝힙니다. 이때도 초창기 때도. 그 다음에 연합군. 이건 언제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되죠? 결국 핵을 빵 맞고 항복하잖아요. 맞죠? 항복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연합군에서는 이제 일본이 가졌던 땅을 어떻게 분배를 하고 다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독도와 울릉도는 뭐다? 이 기록에도 바로 조선 땅, 한국의 땅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땅이라는 증거가 되겠고요. 그러면 밑에 일본은 독도 문제를 왜? 여러분들 지금도 많이 들어보잖아요. 독도 문제 항상 불거질 때마다 뭐라 그러죠? 알았다. 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제대로 한번 붙잡으면 니들이 그렇게 니들 땅이라는 확실함이 있으면은 여기 정당당당하게 승부를 걸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안 하죠.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일단 여기에 일단 넘기는 것 자체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넘긴다. 즉 괜히 우리는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인 거 아는데 왜 분쟁 지역이라고 인정을 하냐? 국제적으로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재판소에 누가 있냐? 일본인 판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기지 않고 있다. 반대로 일본은 어떻게든 여기로 넘기려 하겠죠. 왜? 독도라는 지역을 국제적인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요. 맞죠? 그 다음에 재판으로 갔을 때는 일본인 판사가 있으니까 유리하니까. 네, 그렇게 간다고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이 독도 울릉도 지역이 끝났고요. 광화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 부분은 지역은 도대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 강화도와 관련된 여기 있는 거 지금 배우겠지만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물들이 있었던 지역으로 옳은 곳은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도를 주겠죠. 가나다라 막 이런 식으로 줘서 광화도를 찾으면 되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광화도 지역만 줍니다. 지도를.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있었던 우리의 역사적 사실로 알맞은 것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제 책에 있는 거는 가장 많이 나왔던 것만 뽑았습니다. 나오는 거 몇 개 없습니다. 울릉도도 그 다음에 어디? 강화도입니다. 강화도는 일단 보겠습니다. 부군리 고인돌인데 이 광화도에 있는 고인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고인돌입니다. 그 다음에 만이산의 참성당. 이거는 뭐죠? 당군이 여기서 제사를 지냈다.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앞에서 옛날에 배웠죠. 우사, 운사 이런 것들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전국체전 이런 거 하면 여기서 봉화하잖아요. 불을 붙여서 오죠. 그 다음에 광화도의 고려공주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광화도로 왜 도망갔죠? 몽고 애들은 배를 못하니까 그래서 도망갔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때 고려궁 그 다음에 광화도의 존족상성 내의 종족산 서고인데 선생님 이건 뭔가요?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 때문에 우리나라 실록도 이런 거 불 엄청나게 타잖아요. 그때 임진왜란 때 유일하게 불 안 타고 남은 사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주사고입니다. 이거를 혹시나 또 그러한 일이 발생할까 싶어서 어디로? 광화도로 옮긴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더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조선사의 양이 정확하게 반 이상 줄 겁니다. 예. 어쨌든 이때 옮기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광화도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산별초해제왕 기억나시나요? 끝까지 버텼다가 어디? 광화도에서 진도로 그 다음에 제주도로 갔었다. 그 다음에 정제도를 비롯한 양명학자들이 광화파를 형성했죠. 양명학은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그도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행합일, 즉 배우는 거면 다가 아니다.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지. 맞죠? 아는 거와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지행합의를 주장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병인양요, 식민양요도 이거 언제 배웠죠?
앞에서 우리 흥성대원군 할 때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 일어났던 거고, 그 다음에 운요상권은 조금 이따 뒤에서 배울 겁니다. 광화도 조약 때 이제 있었던 거고, 근대로 가게 되면 이 광화도가 옛날에는 광화도 요 지역은 어떻게 전쟁으로부터 피난 도망가기 위해서 도망갔던 곳이라면 근대로 가게 되면 이제 광화도가 침략의 그냥 아주 근원지가 되죠. 왜? 영국이나 미국이다 뭐 이런 애들, 일본 이런 애들은 배 타고 들어오잖아요. 배 타고 들어올 때 어떻게? 서울 수도 한성으로 오기 제일 최단 코스가 뭔가요? 광화도로 와서 배 타고 한강으로 들어오는 거죠. 한강으로. 그래서 이 광화도가 이제 근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바로 수탈의 이제 근원지가 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쪽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를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쉽게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화도, 여기에 있었던 이러한 모습들, 이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평양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우리 장수왕이 맞죠? 밑으로 남진 정책을 하면서 수도를 어떻게?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잖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평양에 궁궐을 지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안악궁터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안타깝지만 다 불타버리고 그냥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 터만 보고 정말 규모가 엄청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밀대, 이거는 6세기 때 평양성 안에 성을 하나 조금씩 건축 지으면서 그때 같이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평양의 안악사모분 벽화, 고구려 고분 벽화죠. 이걸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생활을 했구나 이걸 또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 어디다? 평양입니다. 그 다음에 또 평양의 요 대동문, 요거는 이제 조선으로 가서 만든 건데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어느 도시다? 평양이구나. 강화도랑 차이가 나죠, 확실히.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맞죠? 개경에서 어떻게? 금나라부터 사대하는 거, 야 이건 아니잖아. 우리 북진 하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맞죠? 그 다음에 미국의 제너럴 셔머너,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죠. 이거 어디? 평양으로 들어왔다. 이거 앞에 설명했었죠. Help me, water please. 맞죠? 물 줬더니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박 교수가 불질러 버리죠. 맞죠? 그 다음에 무신 집권기 때 서경유수의 조이총, 얘는 누구냐면 문벌 귀족입니다. 문벌 쪽 세력인데 무신이 집권하니까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진압을 당하고요. 앞에서 또 배웠습니다. 조만식이 어떻게? 평양에서 물산 장려운동, 우리의 물건을 씁시다. 실패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이것도 평양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평양의 백화원의 영빈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북한에서 외국 기빈들이 오면 여기서 잡니다. 영빈관에서. 백화원의 의미는 뭐냐면 100가지의 꽃화, 100가지의 꽃이 심어져 있다.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누구? 우리 또 앞에서 배웠었죠. 김대중 대통령이 갔을 때 남북 그 정상회담을 했을 때 여기서 묶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제 책에 놓지만 뭐 시험에는 노무현 대통령까지는 안 나오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뭐다?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2007년도에 묶었을 때 잤던 곳이 어디다? 여기 백화원 영빈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현대가에 현대가 사람들 또 갔을 때도 여기서 자고요. 쉽게 말하면 외국 국빈들이나 중요한 손님 오면 무조건 백화원의 영빈관에서 이제 묵게 되는, 그래서 이쪽도 평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지역과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에서 아마 다 걸릴 겁니다. 시험 문제에는. 그 다음에 이제 개경입니다. 개경도 한때 고려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유적지가 많을 겁니다. 자, 먼저 개경의 만월대, 이거는 기존에 예전에 했던 고려의 궁궐인데 이것도 터만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개경의 남대문, 이것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선주교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누굽니까? 우리 그 전몽주가 여기서 누구한테? 이방원의 철퇴를 빵 맞고 죽은 곳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여기가 선지교였는데 선주교로 이름 바뀌게 된 이유가 여기서 누가? 충신인 전몽주가 죽게 되죠. 죽으면서 거기 피를 흘리며 죽은 자리에 뭐가? 대나무가 자랐답니다. 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나무가 자라서 이름을 그때부터 선주교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개경에 공민왕릉이 있습니다. 선생님 무덤이 왜 2개예요? 하나는 서쪽에 있는 게 공민왕이고요. 동쪽에 있는 거는 누구? 노국공주입니다. 그래서 노국공주, 앞에 또 설명했었죠. 공민왕이 어떻게? 노국공주가 죽은 이부터 정시줄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맞죠? 왜? 워낙 사랑했었기 때문에 죽자 상심에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무덤도 같이 죽습니다. 이게 고려시대 최초의 고려 그 어떤 왕도
왕비랑 즉 아내와 같이 이렇게 묻힌 적이 없었는데 공민왕 때 이렇게 처음으로 묻히게 되는 어쨌든 이것도 어디다? 개경에 있다. 공민왕릉도. 그 다음에 개성공당. 이거는 또 바로 앞강에서 배웠었죠. 김대중 바로 28강이죠. 바로 앞강이 아니에요. 개성공단 때 김대중 대통령 때 뭐다? 남북과 화해무드, 햇볕정책으로 화해무드가 되면서 경제교류도 하면서 거기에 개성공단이죠. 이거는 뭐 지금 또 뭐 최근엔 또 문제가 되고 하는 그 공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어디와 관련돼 있다? 다 개경과 관련된 역사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도의 역사입니다. 간도 같은 경우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간도 지역 우리 무장 독립투쟁 때 많이 배웠잖아요. 북간도, 서간도. 근데 여기 지역을 놓고 조선과 청나라가 애매하게 쌓았습니다. 그래서 비석을 쌓습니다. 이게 백두산 정계인데 여기 비석을 놓고 여기 해석을 놓고 서로 다릅니다. 입장이. 우리나라 입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 적힌 그 강은 여기 토문강 여기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영토를 정했기 때문에 이 간도는 우리 조선 땅이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 여기에 비석에 적힌 거는 두만강이다. 여기다. 그러므로 너희들 땅은 여기고 간도는 우리 중국 청나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을사조약 이후에 일본이 청나라에게 딜을 합니다. 중국에게. 야, 우리 철도 부속권 내놔라. 철도 진흥 내놓으면 대신에 간도를 니들 땅으로 인정해줄게. 그러면서 즉 우리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간도는 어떻게? 청나라께 되게 되고요. 선생님 우리나라는 왜 그래요? 을사조약 기억나잖아요. 독도 때도 뭐다? 을사조약 때문에 항의를 못했잖아요. 왜? 외교권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결국 간도가 지금까지 중국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와국이고 했더라면 문제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기억나시죠? 독도를 100년 동안 시로 지배하면 어떻게 되나요? 넘어가잖아요. 맞죠? 몇십 년 전에 최근에 이 간도가 이제 뭐 시로 지배가 중국이 100년이 됐기 때문에 넘어갔죠. 사실상 뭐 항의도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 간도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은 강도 역사만해서 문제 한 번씩 이것만 가지고 나옵니다. 문제가 한 번씩 어쩌다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따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앞에 봤었던 울릉도 독도 지역, 그 다음에 광화도, 그 다음에 평양, 개경 여기서 믹스를 해서 섞어서 평양 지역 놓고 강화도 지역을 넣거나 아니면 개경 지역을 넣어서 옳은 걸 고르시오 아니면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아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정리를 했던 부분이죠.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다 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푸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조선의 계양가 불평등 정인데 이게 사실은 앞부분에 들어갔어야 됐죠. 근데 뭐 앞부분에는 다 중요한 걸 넣고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거를 좀 출제율이 높은 걸 뒤로 빼다 보니까 이게 뒤로 들어왔는데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강화도 조약과 쉽게 말하면 일제 식민지 되기 직전에 이제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이제 침탈하는가 그 과정인데 쉽게 말하면 이건 개항 초기 그 과정을 묻는 겁니다. 이것만 따로 출제가 잘 됩니다. 강화도 조약 워낙 유명하죠. 흥성대원군이 물러납니다. 최익현 상소한방에 나이 많이 떨어져 가세요 하는 순간 어떻게? 알았다 물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고종과 민시 세력과 거기에 있었던 괴화파들이 우리 개화합시다 흥성대원군 때 닫았잖아. 이제 열고 우리도 받아들이자. 그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상황과 일본 눈치 빠릅니다. 딱 보는 순간 흥성대원군이 갔네. 이때다. 운요를 끌고 옵니다. 대포를 빵빵빵 쏩니다. 문 열어 빵빵빵 씁니다. 이거 자기들이 미국한테 당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대포를 쏘면서 야 니들 문 안 열면 어떻게 한다? 우리 너 공격한다?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너무 유명하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다. 그래서 조약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은 자주국이고 일본의 평등한 권리. 이게 무슨 내용이나요? 야, 우리 그전부터 뭐였죠? 항상 조선은 중국 미치였잖아요. 중국을 형님으로 모셨잖아요. 이제 니들은 모시는 거 아니다. 너희들 자주국이다. 선생님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게 아니죠. 일본 입장에서 일단 청나라를 떼놔야지 조선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부산 이외에 제시하는 두 곳. 나중에 결국 어디를 연다? 부산, 인천, 원산을 엽니다. 부산 첫 번째, 제일 가까운 부산. 경제적 목적이죠. 그 다음에 인천을 제일 마지막에 엽니다. 83년도죠. 왜? 인천이랑 가까운 데가 어디죠?
서울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리 쓰겠습니다. 왜 제일 늦게까지 저항을 할까요? 조선에서도 여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인천이 오는 거는 왜? 마음만 먹으면 인천에서 서울까지 바로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버티다 결국 열고요. 그 다음에 원산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맞죠? 흥성내공도 설명했었죠. 러시아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원산, 군사적 목적, 정치적, 경제적 목적으로 이렇게 세 개를 열었다. 그 다음에 해안을 자유롭게, 아니 우리나라 바다를 왜 지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녀? 그러면서 여기는 자원을 또 가져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안을 파악하면서 나중에 또 조선을 또 공격하거나 이런 게 미리 대비하는 그런 형태로 보이기도 하죠. 불평등 조약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일본의 상인들이 자유롭게 상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가 다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치외 법권이죠. 치안과 관련된 건 어떻게? 우리 쪽에 받는 게 아니고 바깥쪽에서 받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제가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 놀러 가서 일본 사람의 뺨을 쫙쫙쫙 때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일본에 잡혀서 일본의 법을 받아야 되겠죠. 반대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왔습니다. 조선에 와서 어떻게? 장사를 하다가 야 이거 10,000원에 사. 아 싫은데 비싼데? 사라고. 안 사! 때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조선의 법으로 다스려야 되지만 어떻게 된다? 일본인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당시에 막 조선 사람들이 일본 하는데 막 죽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처벌할 수가 있다? 없다? 못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치외법권이죠. 대표적인 7강과 10강이 뭐다?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죠. 어쨌든 이러한 조약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일본이 진출하게 되고요. 반대로 청나라의 영향력이 어떻게 될까요? 이 광화도 조약을 계기로 청나라의 영향력이 약화됩니다. 그러면 청나라는 가만히 있을까요? 다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려고 하겠죠. 그러한 모습이 뒤에 가서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서구 자본주의 질서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봤던 강화도 조약이 큰 틀의 조약이죠. 큰 틀에서 조약을 했더라면 이제 세부적인 걸 조항을 조율을 합니다. 첫 번째, 간행이정 심리.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딜 열었죠? 부산입니다. 부산인데 배를 타고 옵니다. 이야! 일본 애들이 배 타고 오고 있습니다. 왔죠? 상륙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심리 4km입니다. 요 4km를 부산에서 들어와서 4km 내에 일본 애들은 어떻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오로지 여기 안에서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다? 거리주의 무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일본 애들이 물건을 가져왔는데 안까지 조선 곳곳에 팔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처음에는 부산만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건을 받는 애들이 생깁니다. 이게 조선 후기 때 배웠었죠. 누구? 객주와 여각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물건을 받아서 얘들이 갖다 파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서 중개 이익을 얻겠죠. 중간에 이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들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또 하나 옵션을 겁니다. 야, 이제 우리 일본 돈 또 받아라 니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갔습니다. 일본 놀러 갔는데 일본에서 빵을 샀는데 거기에 돈을 우리나라 돈 10,000원을 줬습니다. 일본 애들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경찰서에 신고하겠죠. 반대로 우리나라에 왔는데 제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본 돈을 딱 주면서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어떡할까요? 못 팔죠. 근데 이때 뭐다? 일본이 일본 화폐도 쓰게 해버립니다. 그 다음 무역 규칙입니다. 더 또 디테일하게 흔히 그러죠. 이걸 가르쳐서 산무 세계가 없는 거다. 뭐가? 무항세. 배 타고 오잖아요. 얘들은 배 타고 오면 어떡할까요? 우리 여러분들 고속도로 지나가면 어떡하죠? 톨게이트비 내잖아요. 그것처럼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안 냅니다. 맞죠? 그 다음 무관세. 쉽게 말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여러분들 뭐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 명품 좋아하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명품 가면은 이탈리아 이런데 직접 그 본국에서 사면은 물건이 어떨까요? 싸죠. 왜 싼가요? 우리나라와 그 똑같은 물건인데 왜 가격이 차이가 날까요? 거기에는 세금을 안 물고, 맞죠? 우리나라에서는 샤넬이나 이런 명품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세금을 묻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가격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처럼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없애버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싼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품질도 여기가 더 좋아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 어떡할까요? 품질도 좋고 싼 일본 걸 사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은 어떻게 할까요?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다 망하잖아요. 이거를 조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세금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세금을 엄청나게 매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그래도 싸니까 사람들이 이걸 사겠죠.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 게 관세인데 이걸 없애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 사람들 그거 몰랐겠죠. 처음에는. 이때는 처음이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네가 또 한번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양곡의 무제한 유출. 자,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근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져갈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탐나는 거 없습니다. 얘들은 뭐만 가져간다?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쌀! only 쌀입니다. 얘들은 어디서? 영국에서 정말 대량 산업혁명을 통해서 엄청나게 만들어진 싸고 질 좋은 옷을 가져옵니다. 면을 가져와서 어디다가? 우리나라에 갖다 팔고 얘들은 뭘 가져간다? 쌀을 가져가는. 엄청 불합리적이죠. 왜요? 생각해보세요. 쌀은 한정돼 있잖아요. 나는 게. 면은 어떻나요? 공장에서 찍어내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주고 우리는 쌀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되겠죠, 나중에. 어쨌든 이게 바로 산무입니다. 그러면서 조일수호 조교역학, 그 다음에 조일통상난동. 이거는 뒤에 가서 또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건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를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조선 사람은 바보입니까? 강화도 조약 그거 왜 맺었나요? 그거 왜 맺었어요? 맞죠? 바보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생각이냐면 옛날부터 일본이랑 교류를 했잖아요. 일본 애들 때리지 않습니다. 얘들은 때리기도 하지만 달래주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흥성대원군이 물러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일본이랑 굳이 싸우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애 달래듯이 칭얼칭얼대니까 애 달래듯이 알았다 니들 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한 의도에서 맺은 게 강화도 조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정세를 너무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니라는 그러한 조약을 맺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1870년대에 누구? 광화도 조약. 이제 미국인데요. 기공집의 조선 책략입니다. 자, 배경인데 이게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이제 국제 에티켓이 있습니다. 딴 나라랑 조약을 맺으면 그 나라에 사신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광화도 조약을 맺은 후에 누구? 1차 수신사로 기술을 꽂으러 간 우리 김기수 아저씨가 갔습니다. 그 다음 2차 때 누가? 우리 홍집이 아저씨가 갑니다. 홍집이 아저씨가 갔는데 고종의 최측근이죠. 가는 이유가 뭐냐면 2차 수신사 가는 이유는 우리 앞에서 강화도 조약의 조항 중에 하나가 있었잖아요. 추후에 2개의 항구를 연다. 맞죠? 거기 항구를 어디에 열 건지 협상을 하러 간 거고요. 홍집이 아저씨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앞에서 기억나시나요? 관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상업이 다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일본의 퀄리티 있는 거 물량 공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질도 떨어져. 가격도 비싸.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홍집이가 일본과 협상하기 위해서 가지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홍집이 기분이 울적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옛날부터 형님으로 모시던 청나라 공사관으로 갑니다. 거기 갔더니 누가? 황중생이라는 중국 아저씨가 쓴 조선 책략이 있습니다. 이거를 건네줍니다. 홍집아, 이걸 보라. 너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내용이다. 그럼 줍니다. 그러면 이 책에는 무슨 내용이 담겼냐? 지금 러시아가 조선을 공격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이 러시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미국과 연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를 내려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과 또 결의를 맺어야 되고, 중국과도 친하게 지낸다. 그러한 내용이 담긴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서는 큰 파장을 일으키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야, 일본이랑 이미 강화도 조약 맺어서 친하게 지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 청나라는 옛날부터 친하게 지냈고, 미국은 얘들이 무슨 속셈인지 모른다. 근데 뭘 자꾸 친하게 지내냐. 그 다음에 러시아 내려온다고 했냐? 모르잖아.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뭐다? 위정척 사파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막 영남만이수 이런 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결국엔 이거를 알선했던 사람이 누구다? 청나라입니다. 청나라가 알선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이거를 맺게 되죠. 맺게 되는데 청나라가 맺게 되는데 그러면 청나라가 왜 미국을 우리한테 소개시켜줬을까요? 이유는 그겁니다. 광화도 조약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영향이 줄어드니까 우리 여러분들 남자친구나 연인이 생기면 어떻나요? 나중에 친구들한테 내 여자친구야. 요번에 사귄 여자친구 소개를 하잖아. 소개하는 이유는 뭔가요? 내 여자친구다. 건들지 마라. 이것처럼 청나라도 뭐다? 다른
강대국, 미국에게 조선이 소개시켜주는 겁니다. 조선 내 똘만이야. 내 미치야. 소개를 하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청나라의 계획이 얼그러집니다. 틀어집니다. 왜? 그러려고 소개시켜줬는데 쉽게 말하면 미국이 바람을 피는 거죠. 미국과 조선이. 즉 그러한 의도로 미국을 소개시켜줬더니 이놈의 미국이 어떻게? 조선에게 간섭을 하기 위한 조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앞에 있었던 취해법권. 이게 중요하죠. 최국 대우인데 최국 대우. 최대한 혜택을 베푸는 겁니다. 누구한테? 조약을 맺은 국가에게. 일본은 이게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강화도 조약에는 이게 없다. 여기는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최국 대우는 바로 그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연봉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연봉 예를 들어서 제 꿈 1억이에요. 1억을 맺었어요. 근데 저랑 똑같은 사람이 1시간 뒤에 계약을 했는데 얘는 1억 5천에 했는 겁니다. 억울하잖아요. 맞죠? 야, 나 뭐야? 근데 계약했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 최국 대우 조약은 뭐냐면 1억 5천 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조건인데 그러면 나는 1억이 계약을 했지만 따로 얘기를 안 해도 얘가 가진 걸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1억 5천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랑 조약을 이거 최국 대우를 맺었는데 일본에게 예를 들어서 거제도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거제도를 또 어떻게? 미국한테도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국 대우 조약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일본은 이거 몰랐나요? 왜 강화도 조약 때 이걸 왜 안 맺었나요? 일본 맺었습니다. 누구한테? 미국이랑. 미국한테 당한 걸 똑같이 한 게 뭐다? 강화도 조약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왜 빠졌나요? 우리나라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 협상을 할 때, 야, 조선 애들아, 우리 최국도왕 여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 애들이. 그때 조선에서 얘기합니다. 그걸 왜 넣어? 미안한데 우리는 너랑만 조약 맺었고 딴 나라랑 조약 맺을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국 대우 조약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종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멍하겠죠. 뭐야 이거. 그러면서 그때 이 조약이 빠진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 때 이 조약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또 불평등 조약이 또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뭐에 크게 되었죠? 무관세, 세금. 그래서 어떻게든 세금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약에는 또 특징이 뭐다? 앞에서는 무관세였지만 이때는 뭐다? 다시 관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중 조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중간에 들어가서 중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국이 딱 들어가서 그만해, 싸우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얘기를 하죠. 나중에 을사조약 때 일본이 우리를 먹으러 가니까 미국에게 help me 도와줘라고 하지만 미국이 어떻게 하나요? 무시하죠. 왜? 이미 미국과 일본은 앞에서 딱 광의 때 했었죠.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러한 조약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에서 이제 여기 조약까지 아셔야 되겠고요. 자, 비교를 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뭐다? 핵심은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지만 뭐가 없다? 최국 대우 조약은 없었다. 그 다음에 조미수화 때 드디어 뭐다? 그러면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은 누구? 미국이고 그 다음에 최국 대우 조약이 들어갔었다. 여기 끌고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약 내용 여기는 제가 다 정리를 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청나라의 알선으로 다른 나라랑 계속 맺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쭉쭉 맺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러시아를 맡기는 특히 또 영국은 프랑스 이런 특히 프랑스를 좀 늦게 맺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그 전에 쌓는 게 있으니까 늦게 맺게 되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조천 상미 수륙 무역장정입니다. 자, 청나라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럽겠죠. 왜? 원래 당연히 내 밑으로 생각했던 애들이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조선에 적극적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나의 위신을 세우려고 미국에 들어왔더니 이놈의 미국이 어떡합니까? 또 조선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청나라는 어떻게? 긴장되겠죠. 나도 빨리빨리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러한 상황에 이모군란이 터집니다. 이모군란 기억하시나요? 이모군란 이게 사실은 나중에 제가 또 말했지만 제2 강의에서 다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갔는데 빠진 부분이 딱 요 부분이죠. 이모군란, 갑신혁명, 갑오개혁 부분. 요 부분만 빼고는 거의 모든 게 시험 문제 다 걸리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제 책만 보시면 나중에 끝에 가서 정리할 때 얘기하겠지만 제 책에서 한 5문제 정도 빼고는 다 50문제 중에 한 45문제는 다 여기서 적중이 될 거고 한 5문제 빠지면은
그 중에 빠지는 게 여기서 한 두세 문제 정도 빠지는 거고, 한두 문제는 워낙 뭐 관련 없는 내용, 뭐 단어나 이런 거 나오니까요. 그런 거는 뭐 빠지니까 그런 거 빼고는 안 돼. 이모군란 여기서 잠깐 설명하는 뭔가요? 개화 정책이 되면서 90군데, 맞죠? 90군데를 줄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별기군을 만들면서 얘들에게 차별 대우를 하죠. 그러면서 잘린 정리해고된 군인들과 그 다음에 월급도 남아있는 군인한테 월급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1년간 월급을 안 주면서 거기에 대한 분노 폭발과 그 지역에 살던 빈민들 뭐다? 이거 뭐야? 개화하면 잘 된다고 하더니 더 힘듭니다. 그래서 합세에서 일어나는 게 뭐다? 이모군란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못하니까 이때 흥성대군이 다시 등장하게 되고요. 수습을 했다가 이때 도망갔던 명성황후 어떻게 하죠? 헬프미 청나라 오빠 도와줘요. 청나라가 돌아와서 흥성대군을 데려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청나라가 우리 조선에 엄청난 간섭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모군란이죠. 그러면서 그때 맺게 되는 게 뭐다? 조청상미 수령 무역장정입니다. 앞에 걸 만회하기 위해서 맺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이모군란 때 기억하시나요? 똑같습니다. 군대를 주둔시키죠. 군대를 그대로 3,000명 데려온 애들 동대문에서 대포를 빠바바바방 쏴서 진압을 한 후에 그대로 주둔시킵니다. 두 번째, 고문 정치를 시행합니다. 일본의 식민지 단계가 똑같죠. 3단계가 뭐였죠? 본격적으로 이권 침탈에, 4단계가 합방인데 거기까지 못 가고 고문만 둡니다. 그 고문이 뭐였죠? 정치에는 누구? 외교에는 물렌드로프, 독일의. 그 다음에 군사 쪽에는 누구? 정치 쪽에는 마진창. 그 다음에 군사 쪽에는 위안스카이 이렇게 뒀었죠. 여기는 뭐 제가 일단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맺게 되는 게 뭐다? 조청상미수령 무역장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똑같죠.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다시 청나라가 여기 주도권을 지려고 합니다. 내용은 똑같죠. 뭐 체국, 대우정 다 들어갑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조입니다. 여기서는 기억하시나요? 우리 일본이 광원도 조약 맺었을 때 모든 지역에 다 들어갈 수가 있었어 없었다? 간행이정 심리라 그래서 4km 이내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못 넘어가니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간 이익을 챙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조약을 맺으면서 뭘 맺냐? 즉 중국 상인들은 모든 지역에서 점포를 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수도 서울에 중국인 상인이 직접 장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상인은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서 물건을 납품하는 상인들 다 망하겠죠. 맞죠? 그러면서 청나라의 간섭이 심화됩니다. 맞죠? 내륙 진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둘이 치열하게 붙겠죠. 그러면 보십시오. 일본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제 자기들은 간행이정 그까지 못 들어가는데 청나라를 들어가네? 다시 협상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 있었던 거 보이실 겁니다. 그때 보면 간행이정 10리에서 늘어나죠. 50리에서 100리까지.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일본 애들도 자유롭게 우리나라 상인 들어오는 겁니다. 안으로. 그러면서 우리나라 상인은 어떻게 할까요? 다 망하겠죠. 다 망하면서 이제 둘이 치열하게 붙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조약할 때 이럽니다. 일본 애들이. 야, 니들 왜 그러냐? 그럼 우리도 최애국 대우 조항도 주고, 청나라와 미국처럼 최애국 조항 주고, 우리도 자유롭게 안에 들어가 장사를 해달라. 그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야, 최애국 대우 조항은 미국이랑 준 이유는 걔들은 관세가 있잖아. 그러니까 준 거다. 그러면서 일본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관세할게. 관세 너희들한테 관세를 하고 대신에 또 우리는 거기에 더불어서 방공연까지 주겠다. 기억나시나요? 쌀 무제한 유출이었죠. 그래서 야, 니들이 원하면은 쌀도 이제 쌀이 너희 쪽에서 문제가 되면은 금지시키는 그것도 권한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의 꼼수입니다. 그게 뭐냐? 일단 관세를 무제한으로 주는 게 아니고 조금만 주는 겁니다. 한 5% 이렇게 쉽게 생각해 봅니다. 아니 차를 예를 들어서 파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차랑 1,000만원 차가 있습니다. 근데 세금 5% 때리면 얼마일까요? 뭐 기껏해야 뭐 해서 벤츠가 있습니다. 벤츠 1,000만원 세금 때렸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산차 있습니다. 국산차 1,000만원입니다. 둘 중에 뭘 살까요? 벤츠를 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관세가 세금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코딱지만큼 붙이는데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꼼수죠. 그 다음 두 번째, 방공령이 있습니다. 쌀 무제한으로 못 가게 하는데 대신에 얘기를 합니다. 한 달 전에 미리 얘기해야 된다. 아니 여러분들 한 달 뒤에 사건 예견합니까? 내가 한 달 뒤에 뭐 할지 예견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안 되잖아. 특히 농사라는 게 어디 그게 뭐 예상대로 됩니까? 뭐 기후재, 기상재해만 이런 것도 엄청 영향이 많이 받는데 잘 안 되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무용 출몰됩니다. 그리고 방공이랑 갑자기 했습니다. 그럼 뭐랄까 일본, 야, 한 달 전에 얘기 안 했잖아. 이거 무효야. 그러면서 둘 다 허용이 다 되면서 뭐 제대로 되지도 않죠. 일본의 꼼수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일본과 상인들이 치열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거죠. 처음에는 뭐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고루질했지만 그러면서 우리나라 객주나 여객 있던 사람들이 중간 차익을 남기면서 많은 이득을 벌었고요. 어쨌든 일본은 뭐만 가져간다? 쌀만 가져간다. 쌀만 무조건 뭐 면직물. 그러면서 면을 주면서 쌀미 대신에 뭘 준다? 면. 영국산 면을 갖다 주고 우리는 쌀만 가져가는 거야, 일본 애들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쌀값 폭등. 그 다음에 농촌에서 면직물 만드는 거 다 망하겠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분노돼서 빈민들이 이렇게 하면서 연결돼서 이모군란이 터질 때 합세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서 또 이모군란 이후에는 청나라가 주도권을 지니까 이때 뭐다? 조청상미 수륙 무역장정을 맺게 되면서 앞에 있었던 미국과 일본이 가졌던 그러한 걸 그대로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치열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뒤로 따로 이렇게라도 제가 묶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거는 뭐 쉬어가는 건데요. 조선통신사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즉 일본에 파견하는 거죠. 우리의 우월한 문물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게 언제냐면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때 일단 포로, 잡혀간 포로를 교환하기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처음 보낸 것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12회에 걸쳐서 파견을 합니다. 즉 선진문화를 전파해주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뭐다? 그걸 받기 위해서 손님이 왔다, 조선에도 왔다 그러면 정말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그래서 제 책에 보게 되면 옆에 대접했을 때 했던 그런 음식들이 있죠. 엄청난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험 문제는 뭐 요 정도 마시면 됩니다. 200년간에 걸쳐서 12회 정도. 그 다음에 갔던 이유는 뭐다? 조선의 선진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일본 입장에서는 에도 먹부에 쉽게 말하면 쇼군이 바뀔 때마다 우리 기억하시나요? 우리 조선이 왕이 바뀔 때마다 항상 누구에게 얘기를 하나요? 그거를 보고를 하나요? 중국에게 보고를 받고 중국부터 인정을 받잖아요. 그처럼 일본은 또 반대로 누구한테? 조선한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권위를 인정받기 중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올 때마다 이렇게 극진한 대우를 했었고요. 갔을 때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담당이 있습니다. 뭐 통신사, 음악가, 뭐 글로 쓰고 이거 다 모두 전파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있었다. 이게 끝이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이거는 강화도 조약이죠. 그 다음에 조청상미 수륙 무역장정입니다. 맞죠? 이 사이에 있었던 거. 일본 상품에 대한 무관세. 이때 허용된죠? 맞죠?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이 맞겠고요. 청나라 상인은 내륙 통상권이 허용되었다. 이거 조약을 맺은 후에 허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개항장에서 일본 앞에 이 사이에 있는 거 맞잖아요. 맞죠? 그러면 답은 기역하고 일단 일본 상민의 무관세 허용 맞고요. 이 사이에 있었던 거. 조약 이후죠. 그 다음에 리을. 한국중앙총상회 같은 경우는 이 사이가 아니고 언제냐면 이 이후의 일입니다. 이 이후에 말했죠. 치열하게 싸우면서 우리나라 상인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랬잖아요. 망하면서 어떻게? 이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국중앙총상회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답은 2번이죠. 맞죠? 내륙통상권 호양은 이거 조약 체결 이후니까요. 사이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이거는 기출문제입니다. 어렵게 나왔을 때. 그래서 3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나왔던 문제. 어디죠? 이 지역이? 강화도입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강화도와 관련된 지역. 아닌 거 어디죠? 삼전도의 구렵이죠. 기억나시나요? 앞에 강의 때, 전쟁 강의 때 청나라가 쳐들어오자 인조가 어떻게?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그걸 난 청나라가 미리 여기 해안가를 막으면서 남한산성에서 싸운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한복을 하고 거기 삼전도는 지금으로 치면 한강 유역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삼전도의 구력을 걷게 된다. 틀렸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선통신사 문제죠. 이것도 이러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했던 건 뭐냐? 기역,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12차례.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시암, 자화 등과 교역이 활발하겠다. 토사물. 이거는 언제냐면 일본과 관련된 게 아니고 시암, 자반 쪽 동남아시아 쪽 국가입니다. 그쪽과 했었다. 그 다음에 조사 시찰단인데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거는 개항 이후에 그 수신사를 보낸 후에 어떻게 제대로 일본의 문물을 폐하라. 그래서 조사 시찰단을 보냈던 거죠. 이거는 조선통신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장난 잘 칩니다. 조선통신사 시찰단.
치찰다는 반대죠. 우리가 보고 볼시, 보고 관찰하러 가는 거잖아요. 일본이 발전한 걸 받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강의 다 끝났고요. 마지막 강의 30강까지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강의 따라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결과적으로 아마 이거를 다 소화하신다면 합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또 보신다면 특히나 제가 한 거 빠진 내용은 개항 이후, 흥성대원군 이후부터 가보개혁까지 동아노무운동은 들어갔고요.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하시면 거기서 보통 한 문제 나옵니다. 독립협회까지 해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한 문제 빼고는 다 여기서 다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짜 강의는 끝났고요. 모두들 다 합격해서 좋은 결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또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지만 또 만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